이번 시간은 19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4번 넓을 보자입니다. 넓을 보자, 넓다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보통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보통 하면은 그 짜장면집, 짜장면을 음식을 주문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 보통이라는 것은 음식의 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글자 그대로 봤을 때 넓을 보자에 통할 통자예요. 그래서 널리 통하다. 그래서 널리 통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가 이제 일반적으로 통하는 양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냥 널리 통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자를 알게 되면요.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중국집에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한다 이런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급이라는 단어죠. 넓을 보자에 미칠 급자인데요. 미치다 이 말은 어디 어디에 이르다, 그렇죠? 어디 어디에 이르다, 다다르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널리 미치다. 그래서 널리 미친다는 것은 그죠?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미친다는 거죠. 안 가는 데가 없다. 그래서 널리니까요. 좁게가 아니고 널리 미친다 이런데요. 어디서 그러냐면은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역시 대한민국이죠. 그죠? 넘버 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인터넷이 널리 미친다. 안 가는 곳이 없다는 거죠. 저 널리. 그렇죠? 그래서 보급률 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널리 미치다. 보급. 미치다는요. 한글로는 이제 미치다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어디에 미치다. 자, 음악에 미치다. 어디 빠져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칠 급제를 보면요. 불광불급. 우리가 어떤 일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는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그죠? 완전히 빠져들지 않으면 거기에 이룰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뜻인데요. 뭔가를 하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요. 그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미치다는 어디에 이르다, 다다르다. 그래서 널리 미치다, 널리 이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 편자는 두루 편자거든요. 그래서 널리 두루두루 이런 이야기죠. 널리 두루두루. 보편적이라는 말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널리 두루두루 쓰니까요.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널리 두루두루라는 뜻이고요. 그 인생에 대해서 그죠? 보편적 사실. 인생에 대한 보편적 사실은 무엇이냐? 참 명언 중에 명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죠? 인생에 대한 보편적인 사실이죠. 그죠? 널리 두루두루 통하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말은 바꿔보면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다. 이 말 또 바꿔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슬프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매일매일 늙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넓을 보 두루 편. 그래서 널리 두루두루라는 뜻입니다. 195번입니다. 복복자가 되고요. 그죠? 이 왼쪽에 있는 거 저번에 보일시자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이 보일시자는 원래 재단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이야기했고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얘도 보면은 저번에 이야기 한번 했는데 얘도 술병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재단 옆에 술병, 술을 갖다 놓고 술을 붓고 이제 복을 빈다 해가지고 얘가 복복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오복이라는 겁니다. 오복, 다섯 호자에 복복자를 써서 뭐 글자 그대로 그죠? 다섯 가지 복, 그렇죠? 오복. 자, 누구나 인간이라면 원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도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복이란 뭘까요? 그렇죠? 아마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죠? 대동소이는 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이 지금 똑같은 게 이제 장수. 두 번째는 돈이 많은 거겠죠. 그죠? 지금 현대사회는 워낙 돈이 이제 강조돼서 그런데 그죠? 세 번째가 건강이라고 하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제 그걸 복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그래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죠? 이 깔끔한 죽음이라고 하죠. 그죠? 요즘 보면 이제,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요.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5가지 복, 그죠? 5가지 복은 이런 것이라고 해요. 사자성어가 하나 나오네요. 그죠? 사자성어. 화복무문이라는 것이고요. 역시나 두자 잘라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죠? 무문이니까 문이 없다는 거죠. 문이 없다. 화복, 재앙, 화자죠. 재앙, 복복자죠. 그래서 재앙, 복. 이 복하고 재앙은요, 반대 개념이죠. 그죠? 재앙, 복. 자, 그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재앙과 복 어느 것을 원할까요? 당연히 복을 원하겠죠. 재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재앙과 복은 무문이라 했어요. 문이 없다라는 거죠. 재앙과 복은 문이 없다. 만약에 재앙하고 복이 문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복이라는 문을 열겠죠. 누가 재앙의 문을 열겠어요? 그렇죠? 문이 있다면 먼저 쫓아간 사람이 재앙의 그죠? 문을 안 열고 복의 문을 열겠죠. 누구나 다 복의 문을 열 거예요. 참 그러면 쉬울 텐데 재앙과 복은요. 문이 없어요. 재앙과 복 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재앙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문이 있으면 그 문을 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냐? 그 사람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복을 받고 못된 짓을,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에 따라서 재앙과 복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참 옛날 사람들이 많이 썼던 말이에요. 화복 무문이다. 재앙과 복은 문이 없다. 그렇죠? 자기 하기 나름이다. 참 좋은 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왜 사람이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196번이죠. 엎드릴 복자죠. 말 그대로 사람 옆에, 그죠?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져 있는 모양이죠. 엎드려. 자, 엎드려. 엎드릴 복자. 우리가 삼복더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초복, 중복, 말복 이럴 때 쓰는 거죠. 군사병자죠. 군사병자가 나왔으니까 군수하면은 그죠? 딱 연관되는 단어가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죠? 군사병자. 복자가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릴 복자. 자,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야, 엎드려. 자, 적이 나타나서 그럼 엎드려 하잖아요. 엎드려. 근데 이 엎드려의 또 다른 뜻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엎드려? 자, 적이 나타났어요. 엎드려. 이 말은 뭐다? 그죠? 숨다 이런 뜻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엎드릴 복자를 꼭 엎드리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엎드려서 되면은 그죠? 되는데 만약에 안 될 때는 유사한 뜻인 숨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자꾸 이 단어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복병 많이 들어본 말이죠. 복병 그죠? 뭐 다코스 이런 거죠. 엎드린 병사, 엎드린 군사. 그게 좀 이상하죠, 그죠? 뭐 이상하면 어떻게? 숨어있는 병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숨어있는 병사, 그죠? 엎드린 병사, 숨어있는 병사. 내가 자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넓은 초를 가고 있단 말이죠. 넓은 초를 가고 있는데, 그죠? 이 옛날에 보면 우리 그 군인 아저씨들의 그 군복이요 초록색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우리가 그 풀이 많으니까 위장, 숨기에 그죠? 숨어서 표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 육군 그 군인 아저씨들이 파란색, 초록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풀이 그죠? 푸른색 풀이 쫙 나 있는데 이 병사가 푸른색 군복을 입고 딱 엎드려 있으면은 우리가 봤을 때 잘 안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보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병이 뭐냐? 그래서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병사, 숨어 있는 병사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설마 저게 풀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딱 가보면 이 사람이 병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숨어있는 병사를 발견한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뭐 결론이야 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엎드린 병사는 내가 적진에 들어갈 때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엎드린 병사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복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병이 숨어 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복병이 많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엎드린 병사, 숨어 있는 병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오는 거죠.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 엎드릴 복자의 선선자인데요. 그래서 엎드려 있는 선, 뭐 이렇게도 상관없지만 숨어 있는 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이해하는 데는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숨어 있는 선이다. 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 있다는 거죠. 있는데 숨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숨어 있는 선이 앞으로의 전개에 어떤 것을 뭐를 그죠? 암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숨어 있는 선이다. 이게 바로 복선의 뜻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죠.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그 복지부동인데요. 복지부동. 복지부동. 참 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그죠? 복지부동. 뭐 공무원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건데, 이제 엎드릴 복자에 땅지자죠. 땅에 엎드리다. 부동. 움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죠. 땅에 딱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설마 일을 전혀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제 수동적이라는 얘기고 소극적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은 전혀 일을 안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다. 보통 보면은 이제 복지부동하면 이제 생각나는 동물로 치면요 거북이잖아요. 거북이가 땅에 딱 엎드려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동물로 보면 이제 거북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197번 이 봉자고요. 이 봉자는 막을 봉자예요. 막다. 막을 봉자입니다. 첫 번째 개봉이라는 단어죠. 개봉 열개자의 막을 봉자인데요. 이걸 해석을 하면 연 것을 막다. 열고 난 뒤에 막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막은 것을 열다 라는 얘기죠. 막은 것을 열다. 그죠? 보면 이제 병막이 있는 거죠. 병에 마개를 막아 놓잖아요. 그 막아 놓는 것을 연다. 그게 이제 개봉의 개념이죠. 그래서 막고 있는 것을 연다 이런 거죠. 막고 있는 것을 연다. 이거는 영화에서 나온 말인데 그죠? 영화를 옛날에는 뭐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지만 옛날에는 그죠? 영화를 필름 그죠? 필름을 다 찍었거든. 필름 찍으면 영화 한 편을 찍으면 그 많은 그 필름 있잖아요. 그 필름을 이제 다 찍고 나면은 그 필름 편집을 해서 그 완성된 필름을 이 가방에 넣고 막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방을 영화관에 들고 와가지고 영상에 이제 끼워서 상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방 막고 있는 가방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제 물론 잠겨져 있겠죠. 열쇠로 그죠? 그래서 잠겨져 있는 이 가방을 연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개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영화를 상영하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개봉작 그러잖아요. 그죠? 뭐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영화 산업이 많이 위축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은 것을 열다 이 말은 이제 필름을 넣어 잠가 놓은 가방을 열어서 필름을 영상에 넣고 이제 돌려서 상영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막은 것을 열다.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으로 쓴다고 해요. 자, 막을 봉자고요. 열개차 개봉입니다. 개봉. 그렇죠? 막은 것을 열다.
옛날에 그 암행어사가 출두하게 되면요, 탐관 어디들을 이제 잡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봉고파직이라고 봉고파직, 봉고파직인데요. 이 봉고파직은 뭐냐면 막을 봉자잖아요. 창고 고자죠, 창고. 이 창고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탐관오리들이 그 부정축지한 것들을요, 대부분 창고에 넣어놓거든요. 창고에 넣어놓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창고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창고 문을 잠그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막는다는 것은 창고를 막는다, 창고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더 이상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보물, 재물들을 못 꺼내게 한다는, 손 못 대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창고를 막는다, 창고를 잠그다 이런 뜻이고요. 파자는 파다, 이제 끝낸다는 거예요. 끝내다. 직자는 벼슬 직자죠. 그래서 벼슬을 끝내다, 벼슬을 끝낸다는 거죠. 너 이제 잘린다는 거죠. 벼슬에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을 끝내다. 우리가 이제 파업할 때 쓰는 파자가 야하고, 이 벼슬은 벼슬 직자인데요. 이 벼슬 직자, 옛날에는 그죠? 이 선비의 직업이라는 것은 직업이요. 벼슬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벼슬직에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벼슬 직자였는데요. 벼슬 직자인데 요즘은 뭐 벼슬 이제 관리잖아요. 관직, 관리, 뭐 공무원 개념인데요. 공무원은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변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취직할 때, 직업할 때 쓰는 직자가 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벼슬이 유일한 일자리가 벼슬이었기 때문에 벼슬 직자로 썼지만 이제는 그건 일부분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21세기는 일자리가 되었거든요. 옛날에 조선시대 벼슬은 지금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거죠. 옛날에는 한정되어 있고 요즘은 워낙 다양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자는 옛날에는 벼슬 직자였지만 요즘은 일자리 직자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취직, 직업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봉고파직이라는 것은 창고문을 막고 벼슬을 끝낸다. 이런 이야기죠. 창고문을 잠가버리고 벼슬을 끝낸다. 잘라버린다는 이야기죠.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이야기죠. 198번. 이 198번 이 부자는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부과하다는 얘기죠. 부과하다. 이 부과하다는 것은 이 매길 부자거든요. 매기다. 매기다. 이 과자도 똑같이 매기다는 뜻이에요. 매기다. 매기다, 매기다 이런 뜻인데요. 그 세금을 매긴다든지 벌금을 매기다, 혹은 관세를 매기다, 혹은 과태료를 매기다.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한글로 보면 매기다고요. 한자로 보면 부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다, 벌금을 부과하다, 관세를 부과하다, 과태료를 부과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는 매기다, 한자로는 부과하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부자인데 두 번째 이제 부자는 뭐냐면은 역시 사람이 참 그죠? 이 돈인데 돈. 그죠? 누구나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돈을 줬을 때 그죠? 돈 받고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자가 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는 입장이죠. 주는 입장. 그래서 이게 줄부자로 써요. 줄부자. 주다. 줄부자. 줄부자 해서 천부라는 말은요. 하늘 천자에 줄부자를 써서 하늘이 주다. 그죠? 하늘이 주다. 그죠? 우리가 천부적 재능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하늘이 준 재능이다. 그죠? 천부적이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 그죠? 하늘이 주다. 하늘은 사람을 낼 때 이제 동양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요. 하늘은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낼 때요. 각자 재주를 한 개씩 준다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다산, 애를 많이 낳았던 것은 자기 먹을 것은 탁월한다. 이런 그 사고방식 때문에 애들을 많이 낳은 거거든요. 그 실제적으로도 살아보면요. 사람은 각각 재주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재주를 발견을 잘 못한다는 거죠. 하늘이 준 재주. 우리가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천부적인 재능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남이 갖고 있는 것만 부러워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 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는 축구에 대해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났잖아요. 그죠? 뭐 김연아는 뭐 스케이트, 뭐 스케이팅, 뭐 이상하는 스케이트.
그래서 우리 그 운동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요, 다 각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천부적인 재능을 다 갖고 있어요. 공부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천부적인 재능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 천부적인 재능을 개발시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 될 수 있는 거죠. 천부. 그래서 하늘천 줄부, 하늘이 주다. 하늘이 주다. 유명한 그 천재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자, 굉장히 자기 겸손이죠, 그죠? 자기 겸손, 이제 노력 요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죠? 어쨌든 그죠? 이 천부라는 것은 하늘이 준, 그러니까 내가 남과 다르게 가지고 나온 뭔가가 있다는 사실, 아인슈타인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천부적인 재능을 찾아보세요. 하늘이 주다, 천부의 뜻이었습니다. 199번이죠. 뜰부자랍니다. 뜰부자, 왼쪽에 있는 물숫자가 역시 뜻이 되겠죠. 자, 오른쪽이 소리가 되겠고요. 뜨다, 자, 물 위에 둥둥 뜨다, 이런 개념이죠. 부상이라고 하죠. 부상. 뜰부자의 위상자죠. 그러면 뭐냐? 위로 뜨다. 그렇죠? 당연히 위로 뜨겠죠. 그죠? 위로 뜨다. 위로 떠오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위로 떠오르다. 뭐 아래로 떠오를 수는 없으니까 위로 떠오르다. 자기 부상 열차, 이렇게 부상하다. 요즘 그 핫한, 그죠? 그 부상하고 있는 가요계의 장르. 그죠? 우리가 지금 가요계의 장르, 부상하고 있는 가요계의 장르는 바로 트로트예요. 트로트. 트로트가 요즘 굉장히 부상하고 있잖아요. 부상. 그죠? 특히, 그죠? 뭐, 임영웅이라는 가수, 그죠? 완전 영웅이 되죠. 말 이름 그대로 영웅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상하다, 위로 떠오르다, 이런 얘기죠. 부상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로 떠오르다. 뜰붙자고요. 뜰붙자고 이 유자는 저번에 몇 번 나왔어요. 그죠? 이 글자 기억해두라고 했죠. 왼쪽에 야가 있으면죠. 야가 있으면은 돌아다닐, 그죠? 자, 야가 있으면 이제 시험시험 갈 차기라고 하죠. 간다라는 뜻과 연관되어 있고, 요 글자 전체의 뜻은 저번에 나왔어요. 그죠? 전체의 뜻은 그래서 돌아다닐 유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돌아다닐 유자. 자, 목유록 할 때 기억나죠? 그죠? 목유록. 그죠? 돌아다닐 유자입니다. 돌아다닐 유자. 그래서 부유란 것은 뭐냐면 뜰부자니까 떠서 돌아다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물 위겠죠. 그죠? 물 위. 그래서 부유. 그죠? 물 위에 떠서 돌아다니는, 그래서 물질이다 하면 부유,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 위를 떠서 돌아다니다 해서 부유. 그래서 뜰부, 돌아다닐 유, 부유라고 합니다. 부유물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유. 자, 이제 대망의 200번이 왔네요. 200번. 200번은 안일 불자가 위에 있고요. 입구자가 있죠. 입구자. 그래서 안일 불자 더하기 입구자인데요. 이것도 안일 부자라고요. 안일 부자. 안일 부자. 안일 부자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얼굴에 있는 신체 계원 중에서, 그죠? 입은 그 기능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이 입은 보면은 말도 해야 되고,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그죠? 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도 해요. 보면 아마 그 얼굴에 있는 그 기관 중에 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역할을 받게 되는 거죠. 뭐 귀는 듣는 역할인데, 입의 기능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글자가 안일 부자인데요. 안일 부자는 안일 불자하고 차이가 있다면, 안일 불자는 앞에만 쓰이는 거죠. 부정사로서 뭐뭐 하지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부정사로 앞에 뒤에 보를 끌고 오는데, 얘는요 앞에도 쓸 수 있고 뒤에도 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전천후 불자라고 보면 돼요. 전천후 부자, 전천후 부자다. 그래서 앞에도 쓸 수 있고 뒤에도 쓸 수 있는 부정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실례를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안부라는 거죠. 안부. 안부인데
편안할 안자에 안일 부자예요. 얘는 음이 부 하나밖에 없어요. 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일 부자인데 그러면 요거는 아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아니냐? 요거 앞에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앞에 게 아니면 뭐냐?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일 불자는 앞에 써가지고 편안하지가 않다 이렇게 쓰는데 얘는 뒤에 써가지고 편안하지가 않다 이렇게 쓰는 거죠. 편안하지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편안함과 편안하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한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래서 똑같아요. 요 앞에 있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편안하다니까 얘는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은 편안함과 편안하지 않음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 하지 않는 거니까 편한지 아닌지 이렇게 해도 되죠. 편한지 아닌지 편할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얘 결정하는 역할은 바로 보다 앞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다. 편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함과 편안하지 않음 혹은 편안한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적부라는 단어인데 이 적자는요. 적자는 맞을 적자예요. 어디에 딱 들어맞는다. 맞는다. 맞을 적자인데 우리가 적합하다, 적당하다 할 때 쓰는 거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 적자생존이란 말이죠. 적자생존. 적자생존. 적자생존이 의미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적자는 그 환경에 맞는 것이 생존한다는 얘기죠. 환경에 맞는 것. 또 맞는 것 하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줄임말로 보면요. 적응이라는 개념이죠.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다. 그게 바로 적자생존이죠. 그 적응할 때 쓰는 적자 이게 맞다는 뜻이요. 그 환경에 맞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맞을 적자가 되죠. 그 대표적인 적자생존이 뭐냐면 우리가 그 새를 보면 있잖아요. 이 아기 새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먹이 사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미새가 아빠 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보통 보면 그 새들은 새끼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여러 마리 새 중에서 딱 보면은 이제 어미새가 이렇게 먹이를 줄 때는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을 주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려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렇게 환경에 맞아줘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항상 밑에 있고 입이 적으면요. 얘는 먹이를 못 먹어서 결국 굶어 죽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에 맞는 애,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다. 이게 바로 적자 생존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 글자가 맞다라는 뜻이에요. 맞다. 맞다. 그러면 요 부자가 있으니까 요건 뭐냐? 부자.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음과 맞지 않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까 안부처럼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편할 대로 해석하면 되죠. 이 글자는 앞에 것을 부정하는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요 적부라는 것은 어디서 쓰느냐면 우리가 구속 적부 심사권 뭐 이런 게 쓰는 건데 구속 심사 구속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 그 권한을 구속 적부 심사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을 적자다. 맞을 적자. 아니면 적응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면 더 쉽겠어요. 그래서 적자 생존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적부, 부자는 앞에 것을 부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부자는요. 부자는 뒤에도 쓰이지만 앞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사용하게 되면은 안일 불자와 같이 부정사로 사용되는 거죠. 그죠? 부정사로 사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일 부자에 그렇죠. 인자요. 기억나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묵인할 때 한번 나왔어요. 그죠? 묵인할 때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요 인자는 줄임말로 많이 썼죠. 그때 묵인할 때는 인정하지 자, 말없이 인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인정하다의 준말로 봐서 부인이다. 우리 부인 많이 쓰잖아요. 부인. 인정하지 않다. 이렇게 그냥 부정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정하지 않다. 인정하다의 준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다. 여러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그렇죠. 시험, 성적, 등수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다. 부인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